다음은 페이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저는 복소수죠. 자, 복소수는 복소 평면에서 우리가 벡터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복소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된 복소 평면에서 표현된 복소수를 A, B로 표현할 수 있죠.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원점에서 잇는다면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는 벡터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저 전압과 전류가 있는데, 자, 페이저 전압과 페이저 전류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평면에 표현한 것을 우리가 페이저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벡터의 합으로서 혹은 벡터의 차로서 우리가 이 페이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회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은 RLC 직렬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원에 의해서 우리가 페이저 전원이 VG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에 의해서 저항 양단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그 전압 강화의 페이저 표시를 하고 V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터 있는데, 인덕터의 양단에서 걸리는 전압 강화를 우리가 페이저로 표현한다면 V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커패시터 양단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또한 우리가 페이저 VC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회로는 RLC 직렬 페이저 회로입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페이저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하고 I, 대문자 I를 써서 전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류를 만약에 극형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 페이저 전류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값, 크기, 그리고 각도를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장 간단한 가격도 0도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소자에서의 페이저 전압을 구해보면, VR은 R이 되고요. I 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어졌으니까 0도 곱하기 R, 이 값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RI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VL에 대해서 구해보면 VL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로 표현할 수가 있죠. 거기에 전류가 I에게 흐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J라는 값은 우리가 극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크기가 1이고 각도가 90도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써보면 앞에 오메가 L 그리고 I는 절대값이 들어가죠. 지금 I 값을 표현했으니까 크기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미 크기로 표현할 것에다가 나머지 부분 90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VC를 한번 구해 볼게요. VC는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렇게 두고요. J분의 1은 우리가 마이너스 J로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오메가는 그대로 쓰고, 자, 그리고 여기 전류가 빠졌습니다.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페이저 전압은 J 오메가 C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i 값은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영도는 값이 1이니까 한꺼번에 써주면 마이너스 j분의 1은 마이너스 j라고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c, 그리고 i 대신에 절대값 i를 써줄 수가 있죠. 각도는 0이니까 0에 0도일 때는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런데 자, 마이너스 j는 각도 마이너스 90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복소 평면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특수각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고요. 요 세타에 해당되는 것이 뒤의 각도죠. 자, 요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요 위치에 오게 되면 90도만큼 간다는 거죠. 세타가 90도. 그랬을 때 이 점은 복소수로 표현한다면 a 값은 a와 b, i로 표현한다면 a 값은 0이고 b 값은 1인 상태입니다. 반지름을 1이라고 뒀을 때요. 자, 그렇게 되면 요 각은 90도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걸 복소수로 표현하면 0 플러스 i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 물론 이걸 270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돌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면요. 세타는 270도 혹은 그냥 마이너스 90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 세타 마이너스 90도. 여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는 a 값은 0이 돼 b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하게 되면 0 플러스 마이너스 1 i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i가 되죠. 자, 정리할 수 있는 거는 90도는 i,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i. 이것들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j, i와 같은 거죠. 마이너스 90으로 바꾸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그대로 써주게 되면 오메가 c, 그리고 자, i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지금까지 그렸던 이것들을 복소 평면에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먼저 이것들 표현하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거는 KVL에 의해서 우리가 관계 시간안을 구할 수 있는데, VG라고 하는 이쪽으로 떨어지는 전압 강화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 포인트 같이 내려오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그래서 VG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VR 플러스 VL 플러스 VC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페이저고, 이 페이저는 복소수다 보니까 이것들을 복소수를 복소 평면의 점, 좌표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좌표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저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왜냐하면 값들이 정확한 값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VR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으로 봐서 어떤 크기 R이라고 하는 저항 값에다가 페이저 전류, 자, 페이저 전류는 복소수 형태로 나올 텐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주니까 이 값은 실수가 되죠. 그래서 RI라고 하는 이 값은 실수가 됩니다. 그렇죠? 실수는 어느 축에 있어야 되냐면 이 실수 축에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아마 이렇게 잡아서, 자, 실수는 실수축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VR을 이렇게 요 위에 있을 거니까 대략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VR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VL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VL은 일단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것이 표현하는 거는 뭐였죠? 90도만큼 돌았다니까 얘는 어떻게든 90도만큼 돌았어요. 자, 90도만큼 돈 상태에서 앞에 있는 값들은 실수죠. 자, 실수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위 방향, Y축 방향, 이 복소 평면에서 허수부에 해당되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화살표가 만들어졌을 거다. 그래서 얘를 VL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이번에는 VC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쪽은 허수가 되는 거고 요 오른쪽은 실수가 됩니다. 자, 먼저 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허수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갔으니까 이 친구도 허수축에는 이때 방향적으로는 아래 방향을 향하겠죠. 그리고 그 크기는 요 실수에 해당되는 만큼의 크기를 가질 테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됩니다. 그 크기, 즉 VL, 요 크기가 큰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메가 값들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그 제반 그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해서 자, C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임의대로 그림을 그렸지만 자,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이 벡터들의 제가 방금 표시한 이 세 가지 벡터들 자, 이 벡터 정확한 크기는 우리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조건? L의 값과 C 값과 오메가 값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튼 제가 임의적으로 이 그림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VG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VG는 벡터들의 합, 페이저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벡터를 이 화살표의 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벡터의 합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런 벡터가 있다. 자, 이 벡터가 있다. 벡터를 합을 구하라.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 주죠. 그래서 이 벡터의 합을 이렇게 구하듯이 지금 그려진 이 화살표의 합들도 그렇게 구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이 벡터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얘네 크기, 절대값의 크기와 방향은 다르겠죠. 방향은 다르지만 아래쪽으로 향하는 요 C, 요 서로 크기가 같아. 벡터의 크기가 같다라고 한다면 위아래 무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 전체 벡터들 V, R, L, C의 합은 VL과 C가 서로 상쇄가 되고 크기가 같으니까 방향은 다르지만 상쇄가 되고 그래서 나머지 그 존재하는 값 VR에 해당되는 값이 결국은 VG에 해당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러한 가정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정이 달라져서 VL이 더 크다. 자, VL이 더 크다는 건 어떤 화살표가 더 크냐면 위쪽의 화살표가 더 크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길게 이렇게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한다면 VL이 이 세 가지 벡터의 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먼저 요 아래쪽 벡터, 이 벡터와 아래쪽을 향하는 벡터와 위쪽을 향하는 벡터를 서로 계산을 해주면 자, 완전히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남아있는 부분만 그려주면 되죠. 자, 남아있는 부분을 그렸더니 크기가 여기와 요 정도가 같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위로 향하는 벡터는 요만큼의 크기를 갖는 벡터죠. 요만큼의 크기를 갖는 벡터. 그 벡터를 요 아래에서부터 표현해 줍니다. 자, 뭐 끝점을 서로 맞닿게 만들고 남아있는 벡터 VR. 그럼 제가 표시한 요 벡터와 이 벡터들의 합, 즉 남아있는 벡터 계산하고 VL과 VC를 계산하고 남은 벡터들의 합과 그리고 본래 VR의 합. 그래서 이 값들을 구해주면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표현해주게 되면 그 값이 바로 V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향하게 되는 벡터가
바로 VG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자, 또 나머지 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 조건이 이번에는 반대가 되죠. 얘가 더 작고 VC가 더 크다. 그렇다는 얘기는 벡터들을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중첩해서 그려볼게요. 자, VL이라고 하는 값은 기존의 작은 요 벡터라고 생각해 보고 VC라는 값은 이것보다 더 긴 벡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값의 크기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더 긴 거죠. 자, 그리고 여전히 VR은 같은 값을 가지고 그럼 이 먼저 VL과 VC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크기가 이만큼 같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 그 차이 나는 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자, 요 길이만큼을 다시 여기에서 갖다 붙여야죠. 우리가 요 평행사변율법을 이용해 주려면 시작점이 같아야 되니까 일부러 요 벡터를 끌고 와서 이쪽으로 새롭게 벡터를 만들어 줍니다. 요 벡터와 기존에 있었던 VR의 벡터를 합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다시 VG가 되는 거죠. 왜 VG가 또 변경됐나요? 초기 조건이 절대값이 VC가 VL보다 더 큰 경우에. 그래서 지금 보면 페이저 도는 각각의 L 값과 C 값과 오메가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R에 대한 저항값에 따라서도 그 모양들이 전체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런 값들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 페이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페이저 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